전북 교육의 힘찬 박동은 계속됩니다. 올해도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뜻밖의 재난을 겪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이 어려움도 이겨낼 것입니다. 전북교육은 올해도 배움과 성장이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려 합니다. 특히 지구 살리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인류에게 두 번째 지구는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를 멈추기 위해 전북교육청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연과 공생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환경 감수성을 기르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집중하겠습니다. 2020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유권자로 총선에 참여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먼 발치에서 구경만 하는 청소년이 아니라 학생들을 당당한 민주시민으로서 주체적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려 합니다. 최근 인터넷과 미디어에서 혐오 표현이 뿌리를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차별과 폭력을 낳고 공동체 의식을 약화하는 혐오 표현 대신 학생들의 삶에 존중의 언어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대중매체를 올바로 읽는 힘은 민주시민의 첫걸음입니다. 미디어를 밝게 읽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미디어 문해력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학교 자치를 완성하겠습니다. 전북교육은 오랜 시간 학교 자치의 토대를 다져왔습니다. 전북교육이 공들여 키워온 교육 자치가 학교 자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학생이 원하는 교육, 배움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에 집중하며 학생과 교사가 학교의 주체가 되는 학교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을 활성화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학교를 재구성하겠습니다. 전북교육은 지난 10년 학교 문화를 바꾸어 왔습니다. 그 결과 전북혁신학교는 대한민국 공교육 혁신의 모델로 성장했습니다. 혁신교육 10년을 디딤돌 삼아 전북의 모든 학교가 지역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는 스스로 배우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이 있는 인재를 요구합니다. 수업을 혁신하여 배움과 삶이 연결되는 참학력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위기에서 작은 학교의 특별한 장점들이 새롭게 주목받았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낮은 작은 학교는 앞으로 또 다른 공교육의 대안이 되어줄 것입니다. 농어촌과 언도심 작은 학교 세우기에 더 힘쓰고 공동통합구역 운영 등 어울림학교 정책을 기반으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도민 여러분, 전북교육은 아이들이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는 인격체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정해진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기를 기대합니다. 세계적인 작가 빅토르 유고는 그의 소설 레 미제라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을 갈고 파헤치면 모든 땅들은 상처받고 아파한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 피우는 것은 훨씬 뒤의 일이다. 꽃 한 송이도 열매 한 알도 어느 날 갑자기 맺히지는 않습니다. 기다려야 꽃도 보고 열매도 만납니다. 교육은 바로 그 기다림에서 시작합니다. 전북교육은 올해도 아이들을 위한 기다림의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 전북교육가족의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으로 또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전북교육의 길에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소나 학습권 보존 이런 부분 이제 교육관님이 늘 강조하셨던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어떤 새로운 정책을 지금 구상하고 계시고 있는지 구상하고 계시는 정책이 있는지. 네. 코로나19를 만약에 예측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충분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부족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작년 1년 전북의 교육 공동체는 방금 임충식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교육 격차가 넓어지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해왔습니다. 방역은 기본이기 때문에 방역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이 병행이 진행되는 이런 과정, 또 등교 수업이 지속적으로 막힌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제대로 학교 수업에 따라갈 수 있게 하겠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교사들의 노력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연장하는, 더 새롭게 강화하는 그런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학부모들께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따를 수 있겠냐? 이런 경우에 계속해서 학력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셨고 상당 부분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공 플랫폼 서비스인 온더라이브 이것을 구축을 합니다. 2월 말에 개통이 되고요. 2월 말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3월 새학기 시작할 때 바로 도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 특히 그 기초학력에서 많이 허덕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학습을 보조하는 그런 제도를 확충하려고 합니다. 초중학교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은 하지만 보조교사제, 이것을 대폭 확충할 그런 생각입니다.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는 보조교사제는 현재 저희가 한 250명 정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학교 수업의 교실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대표적인 정책들을 몇 개 개발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프레시안 최혜인 기자입니다. 교육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를 재구성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혁신교육에 앞으로 다가올 10년 혁신교육을 설계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혁신교육 10년 앞으로 향후 어떻게 갈 것인지 학교를 재구성하겠다는 의미가 어떤 말씀이신지 한 가지 묻고요. 또 신년 인사에서 연대의식을 강화 이렇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연대의식 강화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두 가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전라북도가 그 대표적으로 잡아할 만한 정책이 혁신학교, 학교 혁신 정책입니다. 그것은 많이 공의를 받고 있고요. 이것을 더 심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종래 그 학습 공간을 학교 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교육 역량을 학교로 끌어들이겠다. 그리고 학생들의 자치 역량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익산, 군산
이미 구축돼 있고 또 몇 개의 지역이 추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 이것을 최대한 확충해 나갈 겁니다. 거기에서는 청소년들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스스로 탐구하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그런 창의적 활동 영역을 최대한 보장하겠다. 그런 뜻이고 그런 공간 속에는 지역사회에서 역량 있는 분들이 마음껏 들어와서 우리 학생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올 초 1월 4일이네요. 전 직원 화상 새해 인사를 통해서 제가 연대의식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인사말의 주제가 사실은 연대의식 강화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각자 도생의 길을 찾으면 계속 더 서로 삶이 어려워집니다. 인류 감염병의 역사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함께하면 사는데 함께하지 않으면 감염병 진정도 어렵고 그만큼 희생도 많이 따른다. 이것을 인류 감염병의 역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 교육 공동체가 제대로 새기고 실천에 옮기자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 내에서 어떤 새로운 일이 발생할 때 이걸 누가 할 거냐? 먼저 나서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관료사회의 하나의 어려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는 그런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원만하게 이뤄나가는 그런 일을 해나가자. 그리고 제가 늘 역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던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교사의 손에 굳이 맡기지 않아도 되는 일은 과감하게 덜어내자. 그래서 학교가 정말 필요한 것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갖추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 재구성 이런 용어를 썼던 것입니다. 전북방송 김남호 기자입니다. 우리 주요 정책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좀 안전한 학교 있는데요. 내용은 다 있는데 우리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주겠는데요. 일단 최근에 우리 학교폭력 조정이 심의위원회 일선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제 바뀌면서 조금 갈등 요인은 약간 해소됐다는 좀 평가는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조금 후속 조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조정에서 끝난 심의를 학교 일선 학교에서 이제 징계에 따라서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피해 학생의 이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거리 금지, 접근 금지 명령이 내리면 그러면 그 때문에 다른 학교 피해 학생들에 대한 왕따를 시키는 약간 그런 일이 좀 재발을 하고 있어서 문제는 일선 학교에서 그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좀 미흡하다는 좀 이렇게 피해 학부모들 이야기를 좀 많이 좀 나오고 있어서요. 그렇다면 학교폭력이 이게 징계 절차가 진행됐은 후에 일선 학교에서 피해 학생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후속 조치 시스템에 대한 좀 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지적해 주셨고요. 여기에 대한 요법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현상을 바로 없애는 그런 대중요법이 있고 문제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요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요법은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그런 사안을 발견해서 거기에 필요한 대책을 꾸려내는 것이고요. 근원요법은 이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결국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교육청이 올해 특히 더 강조할 것은 공동체성 교육, 민주시민성 교육입니다. 나는 인간은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 나에게는 권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이다. 그것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그것을 강화해야 이 문제가 분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정말 문제가 되고 국가의 법이 개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복적 그런 치유를 해주는 것이 저희 교육청이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 지난해에는 이제 돌봄 교실부터 시작을 해서 뭐 경무직, 비정규직 문제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어졌었는데요. 올해 새해에는 또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고 가실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선 그 돌봄 문제인데요.
저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이를 낳더라도 최소한 낳으려고 하는 것, 그 심리의 기저에는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힘들어진다, 삶이. 그게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상당수의 나라들이 이 문제를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 줍니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아이를 낳으십시오. 그 다음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은 국가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이런 것을 선언하고 실제 모든 구조를 그렇게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이 순간까지 촛불 정부마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돌봄 문제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지자체로 이관하겠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가져온 파장은 또 컸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아이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국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결의 과정에 전북교육청은,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이것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임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전북교육청 하나의 국한에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은 2020년으로 다 이미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17개 시도교육청이 집단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연대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조합원들 그리고 노동자에 굉장히 미안하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하루 더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이휘빈 기자입니다. 어제 MBC가 단독 보도한 한 사립학교의 교사의 그 성적 조작 문제를 봤을 때 가장 문제점이 있던 게 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다른 곳으로 또 지금 현재 교사를 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토록 범죄를 저지른 교원의 복귀가 쉬운 것이 교원과 교사들과 도교육청에 대한 신뢰를 깎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그 질문지에서 답을 하셨지만은 전체적인 관리 감독에 대해서 다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은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모든 사건이 그러는 것처럼 이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의 현상 그리고 사건의 원인, 배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 있는가 하면 아주 중대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경양 각지에서 발생했던 성적 조작 거의 대부분이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육감협의회는 이런 진단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학사 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학 비리의 문제다 이렇게 그 본질을 진단했습니다. 그럼 협의회가 이렇게 진단을 하면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정부는 계속 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 성적 조작을 저지른 교사, 그 조작행위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가해집니다. 그것이 징계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징계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상. 우리 교육청이 감사를 해서 이러한 징계처분을 내리는 게 좋겠다라고 보내도 그 징계 의결권과 처분권은 사학법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뜻과 반하는 그러한 제재를 얼마든지 가할 수가 있다. 이런 한계사항을 아쉽지만 또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이 법률상의 한계로만 다시 돌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도교육청이 가할 수 있는 수단은 동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선 3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셨는데 1년 반 동안 마지막 전북 교육을 위해 마지막 이것만큼을 해놓고 떠나겠다
한 가지만 주창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방교육분권입니다. 국가가 더 이상 현재와 같이 과도하게 각 지역 교육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현재 정치권의 일정대로라면 올해 안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힘이 실리고 거기에 힘이 실린 만큼 교육부의 권한은 줄어들고 그러면서 단위 학교에 교육을 위한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권한이 확대되면서 우리가 그렇게도 꿈꿔왔던 지방교육분권은 마무리를 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북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입니다. 지금 기자님께서는 전북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한 3가지 정도 여쭙겠습니다. 이제 뭐 아까 성적 조작도 나왔지만 최근 교육계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금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은 상황에서 공직기강이 좀 해이된 것 아니냐 이런 뭐 지적도 좀 있습니다. 자, 보통 인사권자는 인사를 통해서 자신의 정책 의지를 표현하고 하는데요. 다가오는 3월 전문직 인사에서는 좀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한 대대적인 쇄신 인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교육감께서 인위적인 학교 통폐합에 이제 반대를 해오셨는데요. 지금 학교 학령 인구가 이제 급속하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그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학교가 지역 공동체에서 차지해야 하는 뭐 역할, 중요성, 또 뭐 교직원 뭐 문제 등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있지만 이제 가장 먼저 교육 수요자인 학생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한다면 좀 시골의 이제 거점 학교를 통해서 시골 학교도 일정 규모를 좀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지역 주민들이 좀 원하는 통폐합은 좀 해줘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좀 전에 그런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감께서는 최근에 그 문재인 정부 교육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셨는데요.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지. 문재인 정부하고 뭐 교육감님 임기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남은 임기 동안에 반드시 좀 해결해야 될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많이 여쭤봤습니다. 네, 그 3월 1일자 지금 전문직 인사에 한해서 질문하신 거죠. 그 제 인사가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두 가지 기준인데요. 하나는 과거 안주하는 형이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는 혁신적인 그런 전문성과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자리에 한번 배치를 하게 되면 빨리빨리 교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조건에 맞는 인사는 저는 그 취임 첫 해부터 일관되게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혁신해왔다. 전문직 인사를. 3월 1일 인사에도 그런 결과가 드러날 것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인연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깊은 인연이라 하더라도 그런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결코 자리 배치를 할 수 없다. 그건 지금도 확실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산어촌 작은 학교 통폐합이 문제인데요. 제가 지난 두 개의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도 일관되게 여기에 반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반대를 하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학교를 없애게 되면 그 학교가 무너진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급속도로 사라질 것이다. 이걸 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작은 학교의 가치에 대해서 크게 평가하지 않지만 아마 언젠가는 이제는 작은 학교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그게 코로나19와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몇 개 기초 지자체이기는 하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결코 이런 지역은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계속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지역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증입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 분석은 지자체 차원에서 또 여러 각도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하나의 학교로서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조건이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학교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여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생각합니다. 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 1차적인 목적이 교원과 직원들이 위한 것은 아닙니다. 교원과 직원이 아니라 아이들이 중심이고 그 지역이 중심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큰 기대를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은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 교육 불평등은 해결하고 그리고 교육 지방 분권을 해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도 해내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이 정부는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교육 철학이 없는 정부다. 교육을 모른다. 교육에 대해서 마음도 없다. 아무런 의지도 없다. 그냥 가는 거다. 교육에 대해서 말하면 말할수록 유권자 표 떨어진다. 이런 생각으로 일관해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비극적이죠. 더구나 16개 대학에 대한 수능 정시 모집 비율 확대, 거기에서 절망해 버렸습니다. 누구하고 이런 협의를 했느냐는 겁니다. 교육 전문가들 왜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지금 법률안이 몇 개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헌법 제32조 제4항에 말하는 교육의 전문성 보장, 이걸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교육 전문가 중에 전문가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현장 교사들입니다. 교육감도 아닙니다. 최소한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의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겠다, 방향을 설정하겠다, 이런 의지와 철학을 갖고 있다면 현장 교사 경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교사 출신들을 여기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했어야 합니다. 탈정치돼야 되는 법률안에 오로지 정책이 짙게 들어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한마디로 100% 실망입니다.